이곳에는 독특한 유물이 하나 소장되어 있다. 두 마리의 새가 목을 뒤로 돌려 서로 마주보고 있는 이른바 쌍조형 동검이다. 경산과 대구 일부에 걸쳐 2000여 년 전 존재했던 압독구. 이 왕국의 가장 특이한 유물인 쌍조형 동검. 이 검은 유럽에서부터 시작하여 초원의 길을 따라 한반도까지 긴 여정을 거쳤다는데 우리 역사상 최초의 동서양 융합 문명의 산물이라고도 일컬어지는 쌍조형 동검의 기원을 찾아 우리는 먼 길을 떠나보고자 한다. 한국의 대표적인 교육도시 중 하나인 경산. 원효, 설총, 일련의 새 성인이 탄생한 고장이기도 하다. 이렇게 유서 깊은 역사의 고장에서 지난 10월 한 전시가 열렸다. 압독국을 대표하는 임당 유적지에서 발굴된 유물 특별전. 압독국의 찬란한 역사를 잘 보여주는 유물 가운데 신라의 왕과 귀족들의 무덤에서만 출토되는 고구려 청동합. 이는 대외 교류에 활발했던 압독의 한 단면을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청동합이 출토된 압독의 이 한 고분에서만 1986년 발굴 이후 13,000여 점 이상의 유물이 출토되어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그러나 이러한 압독이 세상에 처음으로 알려진 것은 공교롭게도 도굴 사건을 통해서였다. 한 도굴단이 임당 고분군에서 도굴한 각종 국보급 유물들을 해외로 밀반출하려다 적발됐고 이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인 발굴 조사가 영남대 박물관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 결과 이 일대가 금호강을 끼고 지금의 경산과 대구에 걸쳐 기반을 두고 존재했던 압독국의 영역임이 밝혀졌다. 이렇게 시작된 발굴 작업은 현재에도 이어져 오고 있다. 임당 유적이 발굴된 지도 30여 년이 지났지만 계속해서 출토되는 유물들은 전모를 쉽게 드러내지 않는 이 왕국에 대한 신비로움을 갖게 한다. 무덤의 주인공이 몸에 지녔던 각종 장신구들. 아직도 그 빛이 바라지 않은 듯한데. 저희 유적에서 12개 정도 확인이 되는데요. 네. 그래도 그 중에서는 새가 가장 큰 피상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착장 유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보유하고 있고, 특히 그 두개골에서 나온 수화이식 같은 경우에는 그 장신구가 달린 이식입니다. 그 정도를 부장한다 그러면은 그래도 압독국 내에서는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 그런 지위를 가진 피상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30여) 년에 걸친 압독의 출토 유물은 대부분 이곳에 전시되어 있는데 수많은 생활 유물들과 함께 전시된 왕이나 귀족들의 금속 공예품들. 그 중에는 다음 세상에서 신을 금동 신발, 화려한 금 귀걸이 등이
찬란했던 압독의 영화를 잘 말한다. 특히 압독에서 출토된 금동관은 이 시대 다른 지역의 나라들보다 그 수가 많아 압독의 세력이 막강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 화살통 장식은 동아시아 어느 곳에서도 확인된 바 없는 귀중한 유물로 위험 있는 용의 자태가 금방이라도 하늘로 솟아오를 듯하다. 이러한 화려한 문화를 가지고 있던 압독의 역사는 마한, 진한, 변한의 삼한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중 한반도 남부 동쪽에 있었던 진한을 구성했던 12개국 가운데 한 나라가 바로 압독이다. 그러나 이 압독은 역사서에 단 몇 줄 정도만 언급되어 숱한 의문만 남긴 채 신비의 왕국으로 남아있다. 압독이란 이름이 최초로 나타난 것은 바로 삼국사기에서이다. 서기 102년 삼척의 소국으로 알려진 실직과 압독의 두 왕이 사로국에 항복했다는 내용으로 역사 속에 명확히 그 실체를 남기고 있다. 기록 속의 압독은 수많은 유적과 유물로서 증명된다. 압독에서 최초로 발굴된 임당동 고분군을 위시하여 많은 고분군이 존재하는 압독의 중심 임당 유적지는 마을을 방어하기 위한 두 개의 큰 도랑이 있고 구릉 위에 자리 잡은 높은 토성 안으로는 압독인들의 주거지인 운막들이 밀집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주변에 고분군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렇게 높은 구릉에 압독국의 왕들이 자신들의 무덤을 만들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 이렇게 고분이 자리 잡은 것은 자기가 살던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위치가 돼서 저 세상에 가서도 내가 다스리던 세계를 항상 지켜봐야 되겠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하고도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아마 금호강을 통해서 금호강변을 통해서 왕래하는 사람들이 저게 대단한 집단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고분의 크기로서 과시를 함으로써 자기의 위세를 표현하는 그러한 자리였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에 커다란 고분들을 이렇게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임당 유적지에서 두 번째로 큰 조영동 고분군 역시 높은 구릉 위에 있는데 흙이 아닌 단단한 암반을 파낸 뒤 그곳에 무덤을 만들었다. 이렇게 파내어진 구덩이에 돌을 쌓아 올려 무덤방을 만들고 이러한 무덤방은 주인공을 묻은 이른바 주곽과 그 주인공이 다음 세상에서 쓸 생활 유물을 묻는 부곽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압독국의 고분은 직경 20m의 대형 무덤으로 압독국의 위상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고분 속에는 인고를 비롯한 다양한 동물 뼈들이 거의 원형을 잃지 않고 출토됐는데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에도 많이 손상되지 않고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 지금 이 안반이라고 하는 것은 수성 퇴적암 계통입니다. 그래서 깊이 파면 항상 물이 스며들어와서 물이 차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가 항상 일정한 양이 보존이 되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위에 봉토도 덮였겠다, 안에 물이 있겠다 하니까 이게 온습도가 항상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온차가 그렇게 심하지 않게 되는 거죠, 묘내에는. 그래서 그 묘내에 있던 음식물 찌꺼기라든지 또는 뼈라든지 이런 게 잘 남아 있어서 특히 많은 인골이 또는 많은 동물뼈가 나오는 이유는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반이라는 독특한 환경으로 수많은 인골과 동물뼈가 남아있게 된 압독국의 고분들. 특히 이 인골이 묻혀있는 상황을 통해 당시 압독인들의 장례 풍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은 왕이나 귀족이 죽으면 산 사람을 무덤 속에 함께 묻는 순장이었다. 순장된 인골이 전시되어 있는 이곳. 무덤의 주인공은 67살의 어린아이로 턱뼈와 치아만 겨우 남아있고 고곡 목걸이를 하고 있다. 그리고 어린아이보다 나이가 많은 여성 순장자가 무덤 주인공의 내세를 위해 희생되었다. 순장자와 함께 크고 작은 흙구슬들도 함께 출토되었다. 지금의 공기놀이의 원형인 듯한 이 유물은 당시의 놀이문화를 연구하는 데 있어 귀중한 자료다. 인골뿐만 아니라 수많은 동물 뼈들도 출토되었는데, 이 가운데 특히 우리의 눈길을 끄는 동물 뼈가 있다. 바로 상어뼈인데, 내륙 지방인 이곳에서 이 상어 고기는 당시에 아주 귀한 음식이었다. 놀랍게도 경상도 내륙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상어 고기를 제사상에 올리는 전통이 내려져 온다. 전국에서도 특히 상어 고기로 유명한 이곳. 경상도에서는 토막낸 상어 고기를 돈백이라 부르는데, 과연 이 돈백이는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을까? 우리가 안 태어날 때 어른들이 이 돈베기를 가지고 제사를 지냈어. 경상도 지방에 주로 많이 하지. 그거는 어때 어른들이 그렇게 지내다가 보니까 자꾸 이래 내려오니까. 이러한 동물뼈를 이용한 압독인들의 생활 유물들이 출토된 이곳. 압독국의 타임 캡슐이라고 불리는 저습지다.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 중 하나인 복골. 점을 치는 데 사용한 동물뼈다. 수많은 구멍으로 이루어진 점괘. 이 복골로 압독인들은 점을 쳤던 것이다. 압독인들이 음악을 즐기기 위해 그들만의 악기도 갖고 있었음을 잘 보여주는 유물이 하나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현악기 중 하나로, 아쉽게도 완전한 형태로 출토되지는 않았지만, 현악기로 추정되는 이 악기를 통해 풍류를 즐겼던 압독인들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다. 삼국사기에서는 이 악기에 대한 기록을 전하고 있는데, 백실이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고대 압독에 수준 높은 음악이 있어 후대의 기록에도 남아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유물을 통해 독자적인 문화를 갖고 있던 압독. 이 압독의 영역은 과연 어디까지였을까? 낙동강과 함께 영남의 젖줄이라 불리는 그 금호강. 이 강을 기반으로 고대 압독의 영역은 경산과 대구 일부 지역까지 펼쳐져 나간 것으로 보인다. 그중 금호강이 인접해 있는 이곳 역시 임당 유적지를 중심으로 하는 압독의 주변 영역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고분을 통해 우리는 압독의 범위를 짐작할 수 있는데, 조선시대 임금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사직당, 이곳을 중심으로
압독을 구성했던 주요 세력의 고군이 자리 잡고 있었다. 주변의 여러 세력 집단들로 구성돼 하나의 나라를 이룬 압독. 이들은 압독에서 사용되던 토기를 대량으로 생산한 세력이었다. 압독의 중심 세력보다는 한 단계 하위지만은 그래도 압독국을 구성했던 주요 세력의 하나다. 여기가 하나의 도시로 보면은 주요한 거점 지역이 된 게 압독국의 거점 지역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토기 생산지인 이곳에서 생산된 토기들은 압독 전역으로 공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압독 출토 유물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토기. 압독의 토기 생산을 담당했던 노변동 유적에서는 과연 어떤 토기들이 만들어졌던 것일까? 다리가 붙은 그릇이라는 뜻의 굽다리 접시. 다리의 구멍을 위아래로 뚫어놓은 것이 단순하면서도 절제된 압독 토기의 독특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토기에 당시 압독인들은 독특한 표시를 해놓았는데 과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지금처럼 이렇게 표식을 X자 내지는 또는 뭐 둥글게 이렇게 표시하는 것은 아마 그 도공 중에서도 도공 집단 중에서도 특정한 사람이 만들었던 건데 거기에 대한 자기가 제작했다는 그런 표식이기도 하고 또는 추측은 큰데 이게 어디에서 주문했을 때 한 그 주문의 동일한 개체들의 모임이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압독인들의 재치를 엿볼 수 있는 토기 외에 무엇보다 우리의 관심을 끄는 유물들이 있는데 바로 북방 유목민족 계통의 유물들이다. 그런데 이러한 동물 장식 청동 띠고리보다 북방과의 교류를 더욱 잘 설명해주는 유물이 이곳에서 출토되었다. 그것은 팔자루 장식으로 두 마리의 새가 머리를 서로 마주하고 있다 하여 이름 붙여진 이른바 쌍조형 동검이다. 이러한 쌍조형 동검은 임당 유적뿐만 아니라 압독 주변 영역 가운데 하나인 이곳에서도 연이어 출토됐는데 2010년 봉무동 산업단지의 공사 현장에서 발굴된 옹관묘 속의 이 쌍조형 동검은 목을 뒤로 돌려 자연스럽게 등 위에 올려놓은 모습이다. 새의 우아한 자태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표현하여 검을 한층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한다. 국보인 대구 비산동 출토 쌍조형 동검을 포함해 우리나라에서 쌍조형 동검은 전부 12점이 출토됐다. 한국 고대사의 여명기에 있어 귀중한 자료가 되는 이 쌍조형 동검은 압독에서만 무려 5점이 출토되어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쌍조형 동검의 재료인 청동은 과연 무엇일까? 부드러운 금속인 구리와 부식을 방지하는 주석을 합금해 만든 청동. 1000도 이상을 가열해야만 녹일 수 있는 금속으로 우리는 고대사의 여명기 때부터 다양한 청동 문화를 꽃피웠다. 그렇다면 청동기 문화는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 기원전 3000년경 인류 최초의 국가가 등장한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류 문명이 시작된 곳이기도 하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된 청동 문명은 곧 유럽을 거쳐 전 세계로 뻗어나갔다. 특히 유럽에서는 독특한 모양의 청동검으로 출현하게 되는데 유럽의 청동검은 칼자루에 장식으로 돌기가 생겨 나오면서 점점 더듬이 모양으로 감기게 됩니다. 돌기나 더듬이를 뜻하는 안테나. 그래서 이런 검은 안테나식 동검으로 불려집니다. 유럽의 안테나식 동검을 잘 보여주는 한 예가 독일의 이곳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칼자루 장식의 양 끝이 안으로 말린 모습을 하고 있는데 영락 없는 안테나식 동검입니다. 쌍조형 동검의 새 장식도 칼자루 돌기의 하나로 본다면 이건 역시 유럽의 안테나식 동검으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이 칼자루에 새를 장식한 이유는 무엇일까? 새는 하늘과 땅 그리고 물 위를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는 동물이다. 이 때문에 예로부터 새는 신성하게 여겨져 우리 고유의 민속 문화와 늘 함께 해왔다. 소떼를 신성하게 여기는 민속이 전해져 내려오는 이곳. 정월 대보름이면 마을의 평화와 풍요를 기원하며 돌로 된 소떼의 용줄을 감는 마을 전통 행사가 이곳에 매년 이어져 오고 있다. 짐대 할머니라 불리는 오리가 놓여있는 돌소떼. 애군을 막아주는 마을 수호신의 상징인데 이 소떼엔 새가 인간과 하늘을 연결시켜주는 존재라 여기는 마을 사람들의 특별한 믿음이 녹아있는 듯하다. 그만큼 새는 우리에게 있어서 신성한 존재이자 곧 믿음과도 같은 것은 아니었을까. 청동기 시대부터 존재했다는 소떼 이후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새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여 수많은 유물에도 그 형상을 남겨놓았다. 그렇다면 쌍조형 동검에 나타난 새 장식은 과연 어디에서 기원한 것일까? 쌍조형 동검은 중국에서도 출토되는데 우리가 먼저 향한 곳은 중국 동북지방 요녕성 본계현 박보촌. 이곳은 고려시대 박보라는 무신장군의 후손들이 세운 마을로 중국 최초의 조선족 마을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곳 주민이 공사를 하다가 석관묘에서 발견한 쌍조형 동검은 현재 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한국식 동검 사이로 해외에서 가장 먼저 마주친 쌍조형 동검. 앞독의 쌍조형 동검보다 거칠게 표현되어 있지만 첫눈에 봐도 그것은 두 마리의 새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모습이다. 중국에서는 쌍조형 동검을 두 마리의 새가 머리를 틀어 서로 마주한다고 하여 쌍조 회수식 동검으로 부르기도 한다. 1994年，当地村民呢在自家院落里的菜地，翻地种地，发现了大丝盖他们好奇，就把这个大丝盖揭开了，然后把那里边的土清出来，发现了这把青铜短剑。这把剑呢，我们称它是双鸟回首式剑。我们把它
倒过来的看的时候，是两只鸟啊相向着挥手，这样的一把剑啊，包括它的鸟嘴，包括它的腹部，包括它的足啊，甚至包括它的羽毛，在这个点上都有体现。 낯설지 않은 곳에서 만난 박보촌의 쌍조형 동검을 뒤로하고 우리는 한국 민족사의 한 줄기를 지켜오던 부여의 영토로 추정되는 윤영성 천령시 서차구로 향했다. 우거진 풀숲을 헤치고 도착한 이곳. 동명왕이 세운 부여의 영토로 추정되는 곳이다. 이곳은 앞서 본 박보촌 출토 쌍조형 동검과는 달리 고고학 조사를 통해 쌍조형 동검이 발굴된 곳이다. 바로 굴광선입니다. 이렇게. 1956년 이곳 유적에서 무려 71점의 검이 발견됐는데 그중 4점이 쌍조형 장식을 하고 있었다. 그 검들은 이곳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데 압독국의 쌍조형 동검처럼 2마리의 새를 대범하게 간략화시켜 우리의 눈길을 끈다. 우리는 천령시 서차구에서 부여의 수도로 알려진 길림성 길림시의 용담산성으로 향했다. 백두산 천지에서 시작해 길림 시내를 감돌아 흐르는 송화강. 부여는 이 송화강을 중심으로 성장한 나라였는데 부여의 옛 성인 이곳 근처에서도 쌍조형 동검이 출토됐다. 산성 내에는 용담이라 불리는 연못이 있는데 여기서 산성의 명칭이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곳에는 근처에서 출토된 쌍조형 동검을 대형 조형물로 만들어 놓아 눈길을 끌기도 하는데 우리와는 달리 청동검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지역을 대표하는 하나의 상징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 쌍조형 동검은 박보촌의 쌍조형 동검보다 더욱더 우리의 것과 유사하다. 이곳 이제 길림 지역에 이 근처에서 나오는 청동검에 붙어 있는 자루 끝에 지금 보는 것처럼 2마리 새가 마주보는 그런 안테나식 동검이 그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런 동검을 이 지역에서는 이 당시 기원전 21세기에 그 성립했다고 하는 부여의 대표적인 상징물로 지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쌍조형 동검의 기원을 찾아 떠나는 우리의 여행은 대륙의 북방, 스텝노을, 이른바 초원의 길을 따라 계속 이어지는데 북경 만리장성 북쪽 일대인 이곳은 북방 유목문화권의 가장 남쪽 지역으로서 유목과 수렵을 기반으로 하는 민족들이 살아왔다. 지난 1986년 이 유적에서는 다양한 청동 동물 장식과 이른바 북방식 동검들이 대거 출토됐는데 가축을 기르며 사냥을 주로 하는 유목문화권의 특성상 동물을 신성시하는 의식은 유목민들의 문화와 연결되어 있다. 여기서 출토된 동검들의 동물 장식과 돌기, 즉 안테나형 장식은 새로 표현된 쌍조형 동검, 동물 장식의 원류로 이해되고 있다. 이 유적에서 다양한 청동기와 함께 북방식 안테나식 동검이 나왔습니다. 대체로 여기에 이제 동검은
그 내몽고 지역의 오르도스에서 나오는 이른바 오르도스식 동검의 범죄에 속하는데요. 검 끝에 이제 안테나 식의 장식이 있는데 대체로 동물 무늬가 있습니다. 이러한 동물 장식은 내몽고 오르도스 지역에서 집중 출토되는데 중국 학계에서는 쌍조라는 동물 문양의 모티브를 오르도스의 청동기 문화와 연결하기도 한다. 쿠부치 사막을 넘어 쌍조형 동검의 원형을 찾아 떠난 우리의 긴 여정. 이곳 내몽고에 위치한 오르도스시에 도착했다. 이 도시에서 우리가 먼저 찾은 곳은 오르도스 청동문화 광장이었다. 동물 장식이 특징인 오르도스 문화답게 이곳 광장에서 마주친 수많은 동물 장식 조형물. 그것은 오르도스에서 출토된 동물 장식으로 이 지역 사람들의 자기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느끼게 한다. 그 중에는 압독의 동물 장식이나 쌍조형 동검과도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어 흥미를 끈다. 왕이 사는 궁전을 뜻하는 오르도스. 이곳은 북방 유목민족 중 하나였던 흉노족의 중심지로 초원을 누볐던 흉노족들의 많은 유물들을 소장하고 있다. 흉노족 수장이 썼던 화려한 금관에는 금방이라도 날아오를 듯한 새가 장식되어 있는데 이곳 사람들에게도 새는 특별한 의미가 아니었을까. 동물 장식이 특징인 오르도스 문화. 마치 이빨을 드러내듯 맹수의 모습이 돋보이는 이 동물 장식에서 압독국 출토 유물과 깊은 관련성이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압독을 중심으로 출토된 쌍조형 동검은 오르도스식 동검과 같은 북방계 동검으로 알려져 있는데 마치 유럽의 안테나식 동검을 연상케 하는 이것, 바로 오르도스식 동검이다. 전시실 한편에는 동물 장식이 대부분을 이루는 오르도스 유물답게 새 모양의 여러 장식용 청동 유물들을 만날 수 있는데 이곳 사람들도 우리와 같이 새를 신성하게 여겼던 것일까? 그 중에서도 한 마리의 새가 목을 뒤로 돌린 모습을 보여주는 이 유물은 압독의 쌍조형 동검의 표현 방식과 매우 흡사해 놀랍다. 새 모양 장식은 검에서도 나타나게 되는데 비록 과장된 느낌이지만 이 동검의 칼자루 장식은 마주하는 두 마리의 새를 표현한 것임에 틀림없다. 오르도스의 동검 문화는 최초의 기마 유목민족이라 불리는 스키타이족의 영향으로 유럽과 아시아 대륙을 잇는 교통로였던 초원길을 따라 유럽에서 전해졌다고 알려져 있다. 동서 유럽을 잇는 동맥 도나우강. 이미 선사시대부터 유럽 문명을 꽃피운 젖줄 가운데 하나다. 쌍조형 동검을 찾아 나선 머나먼 여정은 어느새 유럽에 이르렀다. 우리는 유럽의 젖줄이기도 한 도나우강을 따라 작은 호숫가 마을에 다다랐다. 소금 도시라는 뜻을 가진 할슈타트. 7,000년의 역사를 지닌 세계 최초의 소금 광산으로 유명하다. 이곳은 소금 생산을 통해 얻은 경제적 풍요로움을 바탕으로 유럽의 청동기 문명을 발달시킨 곳이기도 하다.
호수를 품은 천혜의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할슈타트. 유네스코에서는 이곳의 역사적 가치를 인정해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하기도 했다. 과연 이곳에서도 우리는 쌍조형 동검을 만날 수 있을까? 고대 할슈타트인들이 사용했던 검은 안테나형 동검의 본고장 유럽답게 다양하게 돋아나온 돌기들을 볼 수 있어 흥미를 끈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은 검 하나. 긴 여정 끝에 마주친 할슈타트 청동검. 솟아오른 돌기 위에 부리를 서로 맞댄 두 마리의 새. 서로 사이좋게 물 위에서 노니는 모습을 표현한 듯 정다운 모습이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 쌍조형 동검이다. 잔잔한 할슈타트 호숫가. 유유히 헤엄치는 백조들은 이곳을 찾은 관광객들에게는 큰 인기인데 할슈타트 쌍조형 동검에 표현된 새는 이 백조가 아니었을까. 유라시아 대륙을 돌고 돌아 압독의 쌍조형 동검은 이곳의 백조를 모티브로 하여 만들어진 것일까. 우리 한반도에서 나오는 새머리 장식과 세부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통하는 그래서 우리 이 동아시아 지역의 안테나식 동검과 연결시킬 수 있는 우리 쌍조형 동검의 기원을 찾아 떠난 문명의 여정. 그것은 할슈타트 쌍조형 동검을 시작으로 초원의 길을 따라 조금씩 그 모습을 달리한 문명의 대서사시였다. 머나먼 유럽에서 시작하여 한반도까지 이어진 쌍조형 동검은 일본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일본에서 한반도와 가장 가까운 섬인 이곳에서 출토된 쌍조형 동검 장식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쌍조형 동검 중에서는 새의 모습을 가장 사실적으로 표현한 듯하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 발견된 쌍조형 동검을 포함해 기타 다른 지역에서 발견된 동검들은 모두 새를 간략하게 표현. 특히 두 마리의 새가 목을 직각으로 꺾은 모습을 간략하게 표현한 것은 압독 출토의 쌍조형 동검과 비슷해 압독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올드시기 동검입니다. 올드시기 동검은 곰파에서 두 마리의 새가 있어요. 새가 있는 그 곰파가 그 특징이 있는데 두 마리의 새가 있는 곰파가 한국 한반도에서도 있습니다. 안테나식 동검이 제가 생각하면 한반도에서 만들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마도에서 나오는 그 타입은 혹시 경상도 집안에서 만들어내는 안테나식 타입가 그 대마도에 전파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쓰시마에서 나온 사례 두 점은 영락 없이 한반도 영남 지역, 특히 대구 경산에서 나오는 그런 안테나식 동검과 거의 흡사합니다. 이 건파도식은 아마도 한반도에서 영남 지방에서 직접 건너간 것이라고 이제 생각되는데요. 일본의 쌍조형 동검을 전파할 만큼 세계사적 주류의 선구적이었던 압독. 그러나 화려했던 이 고대 압독은
세력을 점차 넓혀가던 신라에 의해 멸망되고 마는데 삼국유사에 그 기록이 남아있다. 신라 지만이 질금 때 지금의 안강인 음질과 압독을 멸망시켰다는 것이다. 그렇게 압독은 역사에서 사라지는 듯 했는데, 그러나 삼국사기에 우리의 눈길을 끄는 대목이 있다. 김유신 장군이 암양의 군주로 부임해 압독인들을 훈련시켜 전쟁터로 향했다는 내용이다. 지금도 남아있는 이 유적에서 우리 민족 통일의 밑거름이 되었던 압독인들의 기상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압독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갔지만 찬란했던 그 문화는 면면이 이어져 온다. 이곳엔 40년 동안 청동 유물을 재현해온 한 장인이 있다. 그가 최근 들어 심혈을 기울여 복원해내는 청동 유물이 바로 쌍조형 동검이다. 먼저 활석에 밑그림을 그리고 쌍조형 동검을 만들기 위한 거푸집을 만든다. 장인의 혼신을 다한 열정이 그의 손끝을 통해 칼날에 전해지는 듯하다. 특히 칼자루 장식은 그가 특히 신경 쓰는 작업 과정 중에 하나인데, 밀랍으로 만든 목을 돌려 서로 마주보는 두 마리의 새의 아름다운 자태는 장인의 손끝에서 다시 부활한다. 특히 제작 과정이 까다로운 청동검. 제작 과정은 구리와 주석을 섭씨 1000도까지 가열해 액체 상태의 청동을 만든 다음 다시 틀에다 굳히는 지난한 작업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완성된 우리의 청동검. 선조들의 놀라운 청동 기술을 엿보는 순간이다. 칼자루 장식은 황토로 만든 거푸집을 이용해서 만드는데, 두 마리의 새가 목을 돌려 자연스럽게 등 위에 올린 우아한 자태를 드러내는 순간이다. 군더더기 없이 새의 아름다운 자태를 우아한 선으로 나타낸 빼어난 우리의 문화유산인 것이다. 저도 그걸 만들면서 대단한 걸 느낍니다. 저게 이제 뭐 기러기일지 오리일지 이렇게 뭐 아니면 뭐 갈매기일지 이렇게 모르겠는데, 그런 유의 새를 또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를 조형미 있게 양쪽 대칭을 되게 칼날을 그 칼 손잡이를 만들었다는 게 놀랍고, 또한 그 손을 잡는 자리에도 아무리 봐도 그 대나무 형상을 하고 있는 그 모양을 봤을 때 아주 지금도 그런 칼은 제가 갖고 싶을 정도로 좋은 조형미를 가진 칼이라고 봅니다. 그가 만든 쌍조형 동검이 이제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 압독에 찬란했던 문화이자 선조들의 옛 장인 정신이 다시 깨어난 것이다. 우리 역사상 최초로 유럽과 아시아를 아우르는 융합 문명의 산물 쌍조형 동검. 이렇게 압독은 우리 핏줄 속에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남겨진 압독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기 그지없다. 온갖 폐자재들로 방치된 압독의 중심 터전에서 우리는 잃어버린 고대 왕국 압독의 영화를 찾기 어렵다.
압독국의 중심 유적인 임당 유적은 당시의 그 큰 고분군뿐만 아니라 그때의 생활 모습을 잘 보여주는 토성이랑 저습지 또는 그 환호 등등의 많은 생활 유적들이 조사되어서 더욱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구조지방을 여행하는 경우에 항상 요시노가리 유적이라는 곳을 꼭 답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유적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한국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견줄 만한 유적이 이 압독국의 임당 유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압독국 유적이 그냥 그 기록상으로나 또는 연구자들 사이에 또는 경산 시민들의 일부 사람들만이 그 중요성을 이야기하지만은 좀 더 그 가치를 찾으면은 정말로 중요한 유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소중한 우리의 문화자산인 압독. 일본의 요시노가리 유적과 견주어도 손색가 없을 정도라는데 과연 일본의 요시노가리 유적은 어떤 곳일까? 좋은 들판이 있는 마을이라는 뜻의 요시노가리. 일본 최대 역사문화 공원으로 한반도에서 건너간 청동기 문화가 자리 잡은 곳이기도 하다. 발굴된 생활 유적을 복원해 일본 국가사적지로 지정되어 동아시아 청동기 문화의 메카로 자리 잡아 매년 170만 명 이상의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상징하는 조형물로 쌍조형 동검을 채택한 이곳. 문화적인 가치와 함께 지역민의 자부심을 상징하는 곳이기도 하다. 과연 이러한 예들에서 우리는 어떤 점을 주목해야 할까? 이 지역에 와서는 공원을 조성한다고 할 때 그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콘텐츠를 먼저 염두에 두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상당히 애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경우 공원을 조성한다고 할 때 그런 역사적, 문화적 콘텐츠를 거의 고려하지 않는 상황과는 대조가 되어서 앞으로 우리 지역에도 공원을 조성할 때 검토할 만한 그런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고대사의 한 줄기를 빛낸 압독. 우리의 문화이자 곧 뿌리다. 우리는 과연 압독이라는 문화 자원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찬란한 압독국의 역사 문화 자원은 우리 경산의 정체성이며 잘 개성 발전시켜서 후손들에게 대대로 물려줘야 할 소중한 문화 자산입니다. 따라서 우리 경산시에서는 종합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현재 정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특별 기획 전시, 학술 대회, 압독 사람 복원 프로젝트 그리고 또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로 제작해서 우리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찬란했던 압독의 고대 문화. 그 가운데 쌍조형 동검은 머나먼 유럽에서 시작하여 초원길을 통해 압독에서 그 조형적 완성미를 이룩한 유물이다. 그것은 또한 우리 고대사의 여명기에서 탄생한 최초의 동서양 융합 문명의 산물이다. 그만큼 압독은 당시 세계사의 조류를 선구적으로 품었던 것이다. 그래서 압독은 곧 우리 지역의 큰 자부심이며 또한 우리가 압독을 기억해야 할 이유다. 역사는 어느 한 시기에 끝나버리는 것이 아닌 지금도 우리와 같이 호흡하는 것. 압독국의 역사는 죽어버린 화석이 아닌 지금도 살아있는 우리의 거울이다. 2000여 년 긴 잠에서 깨어날 고대 왕국 압독.
그동안 우리는 압독의 문화를 얼마나 알고 또 그것을 지키며 가꾸려고 노력했는가. 바로 그것이 당시 세상의 가장 앞선 선진 문화를 품어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압독이 말하고자 하는 바다.